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제가 이제 3년차 자홍 사과밭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착색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3년차이기 때문에 이제 유목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한 나무에 한두 개씩은 이제 볼고스름하게 이제 색깔이 오려고 하네요. 이게 자홍은 보통 작년에 제가 2년 차에 한 8월 말에 수확을 했어요. 특별히 착색제 같은 건 안 쳤고요. 작년에도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한 가지 정도만 이제 세력 관리하면서 한 가지 정도 인상가리, 저 앞에 보이는 인상가리만 연면 시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착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나무는 요거는 이제 쭉 가지고 작년에 심은 거예요. 보통 전체 밭은 3년 차인데 이제 묘목이 색이 잘 온다는 거는 참고하셔요. 지금 이렇게 붉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색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지금은 이제 많이 굵어지는 시기예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제 사과가 비대해지고 있어요. 보니까 꼭 최고 문제가 홍로 계열은 꼭지가 짧아 가지고 이렇게 긴 거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만져서 안 떨어지 이래 안 흔들리는 거는 꼭지가 짧아서 이렇게 커지면서 이게 빠져서 낙가되는 게 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적과할 때도 꼭지 긴 나무, 긴 사과 이런 거를 남겨둬야 돼요. 3년 차인데 이게 자홍이 홍로 계열 자홍 빨리 이제 조금 한 10일이라도 먼저 착색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제가 3년 재배해 보니까 이게 매력이 있어요. 상당히 2년 차부터 꽤 달려요. 이게 그리고 세력도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꽃눈도 많이 와서 내가 달 수 있는 만큼 달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전에는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꽃적과 정례 이런 거 하는 게 워낙 손이 많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좀 무서워하고 그랬는데, 제가 3년 차를 재배해 보니까 괜찮아요. 이게 홍로가 대가로 잘 키우고 색만 잘 나게 하면은 가격도 괜찮잖아요. 5kg에 뭐 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로가 제가 없었는데 3년 전에 이제 식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3년 키워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자홍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홍보다 이제 더 빨리 출하가 되는 게 또 있죠.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뭐 벌써 아마 수확 시기가 거의 다 조금만 있으면 수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품종 같은 거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부사를 제일 많이 재배를 하고요. 부사가 그래도 저장을 하고 1년 내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추석, 올해 부사 사과가 완전히 정말 비싸요. 저장 오랫동안 해 놓으신 분들은 보통 때 가격보다 배도 더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뭐 20kg에 막 거의 20만 원 가까이 육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장하고 해서 1년 내내 팔 수 있는 게 부사기 때문에 저는 부사를 제일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거래 위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일 이제 착색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세 관리예요. 그러니까 봄부터 수세 관리를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양분을 바닥에 이제 토양 12서부터 시작해서 추비 12를 어떻게 할 건지, 잎을 상태를 보면서 내 사과나무가 수세가 어떤지 거기에 따라서 추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세가 약한 나무들은 적과를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적정 착과를 착과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수세가 약한데 추비를 주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나무 수세가 있어요. 그래서 비료를 많이 준다고 해서 수세가 확 살아나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거는 뿌리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색을 잘 나게 하고 사과를 크게 키우게 하고 그런 거는 다 수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약을 착색제를 잘 쳐가지고 뭐 색이 잘 난다든지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수세가 세고
질소 성분이 많은데 착색제를 친다고 해서 색이 잘 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도움이 되겠죠. 조금. 그러면 착색제를 치면 자꾸 사과는 물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세 관리를, 시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착색을 자연적으로 오게 하는 게 제일 이제 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 착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인위적으로 착색을 하면은 사과는 맛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해주는 제가 인상가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가시비 하거나 과도하게 여러 번 인상가리를 수세를 잡기 위해서나 이제 착색을 잘 오게 하기 위해서 옆면 시비를 자주 하면은 사과가 물러지는 거예요. 사과가 물러지고 이제 비대에는 도움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제 인상가리를 옆면 시비를 20 SS기 한 차에 25마를 1kg 정도만 할 거예요. 물에 잘 녹여서, 이게 인상가리가 잘 안 녹기 때문에 잘 녹여서 이제 SS기에 넣어서 그렇게 이제 옆면 시비를 할 건데요. 이게 항상 뭐든지 과도하게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해요. 그래, 인상가리를 옆면 시비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또 칼슘 옆면 시비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인상가리만 많이 했을 때는 사과가 퍼석퍼석한 그런 사과가 돼요. 그래서 칼슘을 또 적절하게 공급을 해줘야지 이제 품질 좋은 사과가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산가리가, 인산하고 가리가 두 가지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산은 수세를 약간 이제 약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가리하고 이제 가리는 사과 비대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수확 한 달 전에 인산가리를 옆면 시비를 하면은 사과 비대에도 도움이 되고요. 착색에도 도움이 되고, 수세가 센 나무들은 당연히 질소 성분을 억제시키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수세가 안정이 돼요. 그래서 가원, 사과나무 상태에 따라서 인상가리를 옆면 시비할 건지 말 건지 그것도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뭐가 좋다 해서 내 사과나무에 맞지 않는 그런 거를 시비할 때는 돈만 나가고 효과는 도로 효과는 반대가 되는 거죠. 안 좋은 결과가 초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잘 알고 뭐든지 해야지,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요렇게 지금도 요것도 살짝 붉게 이제 왔잖아요. 이게 자홍의 특성은, 홍록에는 이게 잎이 두껍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 갈반도 안 걸리고 이제 전문이 이제 낙엽병,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금 한 달 남은 요 시기에 비대가 한참 이루어지는 시기, 요 시기에 인산 가리 옆면 시비를 이제 딱 하면은 아주 적당해요, 지금. 그러면은 올해 저는 착색제를 따로 다른 거 칠 필요가 없어요. 착색제 뭐 다 비싸잖아요. 비싸고 그리고 뭐 효과도 그렇게 장담할 수 없고, 그래서 인산가리로 해서 질소 성분, 아직 장마 기간이 남았는데요, 질소 성분을 억제해주는 역할도 하고 사과 비대에 도움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부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인산가리를 활용을 잘 하잖아요. 5월 달에 신초가 막 자랄 때, 수세가 셀 때 인산가리를 옆면 시비 한번 해주면은 신초가 급격하게 자라는 것을 억제하고 꽃눈 분화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결과지가 이렇게 꽃눈이 빨리 맺게 하는 역할도 인산가리가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여기에 이제 4년차는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리게 하면은 정말 품질 좋은 게 나오는 거죠. 이런 척지 하나에. 그래서 인산가리를 시기별로, 시기에 따라서 잘 적절하게, 그러니까 어설프게 배우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자기 걸 만들었을 때 사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누가 어떻게 한다, 누가 어떻게 한다,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 이제 자꾸 공부를 나름 해가지고 내 거를 만들어야지 그게 이제 좋은 사과 농사를 짓는데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9년 차인데 아직 배우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랬을 때 비교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저도.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한 달 남짓 이제 남았는데 이제 이게 비대 시기, 본격적으로 비대되는 시기고 착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상가리를 연면 시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늘 뭐 오후에 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효과가 없겠죠, 인상가리는. 그래서 이제 영상은 제가 빨리 찍지만 장마 기간에는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안 하고요. 어느 정도 한 이틀이나 3일 요 정도 이제 최소한 안 와야지 효과가 3, 40%라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인산이 이제 또 연면 시비를 했을 때 제일 흡수율이 빠르지만 인산이 흡수하는 그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100% 이제 다 할 수는 없고요. 뭐 한 3, 40%만 흡수가 돼도 효과는 있기 때문에 100%다 된다고 해서 그게 또 꼭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인상가리 연면 시비할 때는 이제 아침 일찍이라든지 아니면 해가 진 다음에 항상. 그리고 이제 약하고 같이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약을 이제 한 2가지 요 정도 칠 때는 인산가리 한 1kg 정도를 넣어서 치도 되지만 그래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독 시비가 제일 좋아요. 농약은 농약, 영양제는 영양제. 항상 혼합했을 때는 부작용이 올 수가 있고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걸 이제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혼합해서 이제 칠 때는 약해 우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험한 게 있어요. 흡수율로 이제 효과도 이제 떨어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인산가리는 농약에 혼합을 안 하고 단독으로 오늘 약을 쳤으면 예를 들어서 한 5일 있다가 이제 연면 시비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마그네슘도 이제 1.5kg 이 정도 사용할 때는 단독으로 하고 이제 조금 이제 농약 칠 때 조금 이제 첨가하고 싶을 때는 한 1kg로 줄여서 이제 연면 시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인상가리 도장 억제 비대정진 착색 향상이잖아. 오늘은 인상가리에 대해서 제가 자홍, 홍로 계열 자홍의 연면 시비 하기 전에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예,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